네, 바둑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 담당 털랑자입니다. 미시비도 정석 강의를 찍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좀 쉬운 거 하려고 그럽니다. 평면도 1, 화점엔 33, 33엔 화점. 우리가 이제 화점을 두면은 상대방이 자꾸 33을 파버린다. 이게 이제 싫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33을 두는 분들이 요즘 제법 보이고 있어요. 33에는 물론 걸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수는 요 어깨 짚는 수. 화점을 두면은 33이 들어가니까 33을 뒀으면 화점에 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급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백이 미는 거는 거의 절대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흑은 사실 백이 하나 미끄러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을 빼도 손해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막아 놓고 그 다음에 손 빼서 3-3 침입을 한다든가 해도 이미 흑이 좋습니다. 이렇게 뛰는 건 역시나 말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면은 이게 한 점 축으로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없고 거의 백은 이게 절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흙이 조금 두텁게 두고 싶을 땐 이렇게 늘고, 발 빠르게 두고 싶을 때는 이렇게 뛰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그거죠.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되냐. 내가 하변을 중요시하고 싶을 때 하변을 밀어야 되냐, 좌변을 밀어야 되냐. 이런 게 참 고민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도 2, 진출하고 싶은 반대쪽을 밀어라. 두텁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다 그랬는데, 요때 하변 쪽이 흙이 두터워지는 게 싫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맞고요. 요때 백도 손을 빼도 상관이 없고요. 손 빼지 않고 두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패를 만드는 수가 남아 있기는 한데, 초반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오히려 흙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냥 여기 끊어버리기만 해도 이 축이 안 되죠.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패도 아닙니다. 흙이 억지로 귀에서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잡혀버리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귀의 백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팔을 두나 안 두나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손 뺐을 경우에 이렇게 씌우고 하면 약간 좀 사활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공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 번 더 밀고 이렇게 미끄러져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요, 인공은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갈 거면은 한 번만 미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미끄러지고 손 뺄 거면은 한 번 더 밀고 손 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두고 싶은 분들은 요거까지 두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흑 입장에서도 이때 이 좌변을 막아봤자 별로 좌변이 큰 게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흑은 이렇게 하변 쪽을 뛰어가지고 중앙을 두텁게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한 번 더 미끄러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미 삶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나 미끄러지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모양일 때는 결국 결론이 났죠. 하변으로 진출하고 싶으면 좌변 쪽을 미는 거고, 좌변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면은 하변을 미는 거예요. 진출하고 싶은 반대쪽을 밀어라. 이게 구정석에서 나왔던 이론입니다. 참고도 이 진출하고 싶은 쪽을 밀어라, 아까 전이랑 얘기가 반대죠. 이건 뭔 소린가 싶은데, 신정석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됐을 때 미끄러지는 걸 보여드렸는데, 요즘 인공은 미끄러지는 것보다 꼬부리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막는 거는 이런 급소가 너무 보이죠. 빠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막지 않고, 얼핏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나 밀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진출하는 게 약점도 없고 아무런 약점이 없죠. 아무런 약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구정석을 쓸 때는 진출하고 싶은 반대쪽을 미는 거고요. 진출하고 싶은 쪽을 미는 것이 신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굉장히 모양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인공은 이게 너무너무 작은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한 6, 70수 넘어가도 이 수를 서로 안 두더라고요. 여기 옆에 써놨죠? 흑백 둘 다 A는 한동안 두지 않는다. 막는 게 큰 수가 되는 형국이다. 그러면
좌변보다는 하변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겠죠. 그러면 아마도 백은 이렇게 꼬부리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졌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석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하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므로 여기 막는 것도 크지 않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장면도 3. 가볍게 버리는 행마의 교과서. 아까 전에 이거는 뭐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거고요. 좀 가볍게 두고 싶다. 그럼 이렇게 뛰는 수도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저는 이 수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 손해를 봤기 때문에 흙은 손 빼면 돼요. 무슨 차이냐? 만약에 이렇게 끼웠는데 손 빼잖아요. 그럼 백이 이렇게 뚫어버려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잡으면 이거 한 방, 단수 한 방 맞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뒀을 때는 어때요? 손 빼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모양이랑 똑같습니까? 끼웠을 때 손 뺐는데 뚫지 않고 여기를 이은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백의 수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늘었을 때는 굳이 안 막아줘도 됩니다. 굳이 막지 않고 뭐 이렇게 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손 빼버리시면은 백이 간단하게 손해를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끼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싸우면 안 되죠. 너무 흙이 불리하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여기서 흙이 절대 두면 안 되는 수는 이거예요. 이런 두 가지 약점이 있으면은 거의 95% 이상 위쪽 약점을 잇는 게 정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좀 너무 발이 느려요. 그래서 요거보다 발이 조금 더 빠르려면 호구,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려면 날일자. 날일자까지는 괜찮죠. 대각선에 흙이 있을 테니까 대기 끊어도 축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버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버려버리면은 굉장히 외곽을 굉장히 깔끔하게 싸발랐기 때문에 흙이 전혀 불리할 게 없다. 호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버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두는 수가 이 수인데요. 네. 이때 백은 손을 뺍니다. 백은 손을 빼고 만약에 흙이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끊어버리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 단수 치는 약점이 남기 때문에 끊는 거고요. 뛰어버리면 단수 치는 약점이 없으니까 여기를 끊지 않고 이렇게 뛰어서 좌변을 진출하고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막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요게 하변 진출의 맥점입니다. 이런 수로 좌변과 하변을 맛보기로 하고 백은 일단 여기서 손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옆에 써 있죠. 백은 절대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수예요. 참고도 3-1 백은 폐지 수집이 취미에 제가 이전 강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돌에 붙어있는 걸 끊어 잡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잡고요. 사실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인공은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은 여기 끊기는 게 살짝 두렵죠. 그러면 역시나 아까 전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또 지켜버리면은 얼핏 보기엔 이 백집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바깥이 두터워서 이거는 오히려 흙이 반집 정도 유리하다라고 인공은 얘기를 해줍니다. 참고도 3-2 또 다른 폐지 수집. 아까 전에 이거를 끊는 것도 백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끊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로 하변이 너무 깔끔하게 막혔고요. 백이 단수 맞기 싫어서 늘어둔다면 흙은 손을 뺍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둬도 이거는 얼마든지 흙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찌르고 끊으면 흙 석점이 죽지 않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거 맞아요. 죽은 거 맞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를 싸발리죠. 이렇게 뒀을 때 이 모양은 맥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한쪽에서는 날일자, 한쪽에서는 두 칸. 이렇게 되는 게 장문의 맥입니다. 이거는 어느 쪽을 두 칸 띄느냐, 찌르고 젖혔을 때 이게 안 잡히는 쪽을 고르시면 돼요. 이건 지금 백이 먼저 단수가 돼버리니까 이쪽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 칸을 띱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쪽으로 두 칸을 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 먼저 젖혀도 되겠네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밀고 젖혔을 때 내 돌이 잡히지 않는 쪽이 있으면 그쪽에서 두 칸을 띄고 약점이 있는 쪽에서 날일자를 띄는 이 장문, 이거는 진짜 실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백도 더 이상 빠져나가면
흙만 튼튼해지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하나 막아두면 너무 두터워졌다. 더 이상 흙이 유리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백에게 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둬주면 정말 땡큐 외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다 백도 찌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약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흙이 오히려 제법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는 거는 이 단수가 흙이 선수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아까 전보다 흙이 더 유리하겠죠. 아까 전에 백이 여기 늘어 있어도 흙이 괜찮았는데 이 단수까지 흙이 쳤으니까. 그래서 백이 석집 이상 나쁘다라고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 흙이 이렇게 대응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돌에 붙은 패석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포석이 늘 수 있어요. 참고도 3-3 연결이 보장된 101. 백이 손을 빼고 흙이 좌변을 막으면 흙이 하변으로 진출하고 흙이 하변을 막으면 백이 좌변으로 진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하변 쪽에 흙이 모양이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막 흙이 모양이 좋아요.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두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변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둬도 역시나 연결이 되죠.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렇게 둬버리면 어떻습니까? 역시나 깔끔하게 잡았다. 깔끔하게 건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흙이 백을 끊을 수가 없어요. 바둑은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수를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의 강좌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어요. 상대방이 3-3을 두면 어깨를 한번 짚어봐라. 그러면 밀 때 늘 수도 있고 민 반대쪽으로 진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미끄러지고 민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면 한번 꼬부린 다음에 뛴다. 그다음에 흙이 이렇게 뛰는 행마가 굉장히 좋은 행마인데 이때 이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두시는 걸 연구를 해보시고요. 끊겼을 때는 그냥 다 버린다. 다 줄 거야 작전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를 배우시면은 당장 써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옆에도 나와 있죠. 바로 이 수를 두는 거는 지금 살아있는 돌에서 벌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수를 언제 두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또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